이게 내가 사는 곳이 좀 별로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행정사로 부수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행정사 업무가 많은 곳으로 갈 것이냐. JD 행정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대장정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 대장정 프로젝트 행정사 창업해볼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준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그리고 행정사 자격증은 있으나 창업 여부 고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협회 가입비가 150만원, 연회비 24만원, 연수교육 30만원, 총해서 204만원 듭니다. 기본 소양교육 20시간, 그리고 실무교육 40시간에서 총 8일 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교육까지 마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200은 어떻게든 준비하셔야 되겠죠. 204만원 딱 들어갔는데, 저기 연수교육이 저 150만원에 포함됐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거. 아무튼, 홈페이지 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수교육 30만원, 협회 가입비 만원, 연회비 24만원. 근데 이게 협회 가입비를 2023년부터 제대로 받았나 그래요. 22년까지는 뭐 전에 있던 협회랑 뭐 형평성 차원에서 뭐 깎아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200만원 듭니다. 204만원. 그리고 기본 소양교육 때 행정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실무 수습 교육들은 각 지역에 있는 행정사들 찾아가서 그 행정사가 교육하는 거 듣고 뭐 이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서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JD 행정사이기 때문에 JD 행정사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이폰 샀잖아요. 갤럭시 울트라도 샀고, 그래서 폰 번호가 2개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행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영업활동을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행정사의 이름을 빌려서 제가 그 초임 행정사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업무들을 좀 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역 선정이겠죠. 예.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행정사 하기에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굶어 죽기 딱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행정사 업무거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시골이다. 그러면 업무가 없겠죠. 시골 같은 경우 음주운전도 안 잡잖아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초, 중, 고 이게 다 같은 반, 한 반씩밖에 없어가지고 한 반에도 뭐 10명씩밖에 없어서 10명이 그대로 10명 올라가고 10명이 그대로 올라가고 뭐 해서 학교 폭력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그 부모들끼리 알아서 다 해결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사는 곳이 좀 별로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행정사로 부수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행정사 업무가 많은 곳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행정사 창업을 이제 공무원 은퇴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착할 지역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연금 나오시기 때문에 크게 그냥 욕심 갖지 않고 소소한 돈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나이대가 어리다, 30대 때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잘 되는 곳에 정착을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있는 곳에 그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전역하면서 어디서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대전이 가장 적당하다 생각해서 정착을 했는데, 사실 행정사 하기에 대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이제 지역을 할 거면 어디 지역을 선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정말 건수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골 파출소 그 경찰관들이 TV 프로 시골 경찰 보면은 거의 주민들 도와주고 이런 일 하지 범죄자 잡고 이런 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기 수원이었나? 어디 지구대 같은 경우는 그 다큐 3일 뭐 이런 거에 나온 거 보면은 막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상황 걸려서 출동하고, 또 취객 분리하면 또 여기서는 싸움 난 거 하고 나면 뭐 가정폭력 와서 가정폭력집 갔다가 막 이러면서 24시간 바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 비교하면은 당연히 전자 쪽에는 행정사 업무도 많이 없겠죠. 후자 쪽은 그만큼 막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도 찾을 거고 법무사도 찾을 거고, 그러다 보면 행정사도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핫한 지역은 수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전, 세종이 좀 별로인 게 공무원의 도시다 보니까 별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사실 가장 좋은 곳은 강남 뭐 이런 데가 가장 좋겠죠. 강남, 송파 이런 데 인구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요. 학생 수도 많으니까 학교 폭력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달라요. 저희 동네에 뭐 하면은 땡땡 중학교 몇 호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1년 단위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사건들은 숫자가 많아봐야 한 11호? 이 정도면 담당하는 사건이 끝나요. 11월쯤 왔을 때가 2호였나? 대전 땡땡 중 12호? 13호 뭐 이랬는데 서울에 있던 분 그때 괌 갔을 때 학교 폭력 했을 때 그때 23호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핫한 지역은 수도권이고 그 중에서 추천하는 곳은 안산, 평택, 화성입니다. 화성, 동탄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 이것저것 그 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업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의 하청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인증이나 이런 거 받을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고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고용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사 소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산, 화성, 평택 요 평택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만 쪽 해가지고 기업도 많고 그리고 삼성 고덕신도시 이쪽도 있어서 세 군데는 정말 핫합니다. 근데 주거비도 나름 안정적이죠. 사실 뭐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수도권을 가기가 싫다 그러면 지역 거점 도시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라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여기서 만약 가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울산이랑 부산 추천드립니다. 부산 추천드려요. 부산이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인구가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2배 정도 많으니까 2배 정도 사건 사고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 부산에서 울산 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창원도 가깝고 그래서 그 지역 거점으로 해가지고 양산이니 김해니 같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 꽤 넓고 인구수가 많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좀 많은 편인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전은 정말 공무원들 많은 도시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 대전은 다 어디 연구원 아니면 어디 뭐 군인 아니면 뭐 이런 것 같고 광주도 생산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도시다 보니까 조금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대도시니까 어느 정도 수요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원도에 한다 그러면 춘천, 원주, 강릉교 3개 중에 하나 가야 되겠죠. 정선 여기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정선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카지노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차 압류당하고 뭐 이런 분들 있어서 그것건 해결하고 하면은 대부업이랑 같이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인구가 조금 너무 적기도 하고 너무 외지죠. 살기도 그렇고 카지노 쪽이 있기 때문에 정선은 작은 도시지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큰 도시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중에 원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업 도시도 있고 계속 공장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꽤 많고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원주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충청도라면 청주나 천안. 청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 활동이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작년도 대전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굉장히 체감을 많이 했는데 청주는 그래도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성과급 받고 돈을 쓰다 보니까 번화가나 이런 데 장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안도 마찬가지죠. 청주가 인구가 85만 정도 되고 천안이 65만 정도 될 텐데 둘 다 괜찮습니다. 천안은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아까 위에 말했던 평택, 화성까지 업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천안에서. 근데 천안 자체도 사건 사고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라도로 온다면 전라도에는 큰 도시권이 많이 없어서 전주. 근데 전주는 자체적으로 좀 적긴 적은 것 같아요. 전주 지역 사람들도 저희 대전에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청주, 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커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주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순광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전주보다는 여순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순천쯤에 자리 잡고 행정사를 하면은 여수 광양 쪽으로 해서 좀 많을 것 같고 만약 회사 행정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여순광이
제일 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산 다음 정도 되려나? 거기가 화학공단도 있고 기업도 현대제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라면 인구 50만의 포항이 있고 인구 100만의 창원이 있죠. 포항은 조금 행정사락의 도시 규모가 좀 작은 것 같고요. 창원은 괜찮습니다. 창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쪽도 공단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지역 선정이고요. 저는 만약 제가 지금 와서 새 지역 가서 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안산이나 평택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대전에서 자리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진짜 수도권 하면서 인천 뺐네. 인천 기회의 땅입니다. 인천이 행정사한테도 기회의 땅일 거예요. 왜냐면 저기가 인천이란 도시가 생각보다 되게 크고, 그리고 인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업무들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인천이 그것도 싸요. 임대료나 이런 것도 싸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경매 하시는 분들도 인천 경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천 가서 싸게 사서 조금 붙여서 팔고 그 돈 갖고 다시 또 인천 사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무실 옮길 때 인천으로 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안 가게 된 거는 딸 때문이 좀 많이 컸죠. 그래서 지역 선정 이 정도로 하고, 사무실 올 공유 오피스 올 집은 기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행정사를 하기 위한 필수 도구, 책상이랑 컴퓨터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